짜짜짜짜. 25년 8월 13일 방송도 해봐야겠죠. 오늘 방송 원래 1시 반에 켜야 되는데, 설거지를 딱 보니까 요 며칠간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루만 있다가 해야지, 내일은 다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 오늘 보니까 너무 쌓인 거야.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이거 안 해놓고 하면은 방송 끝나고 또 귀찮아져서 또 쌓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딱 다잡고 설거지를 했더니 늦어버렸네. 늦어도 뭐 이제 요게 이제 또 오늘 하고픈 이제 이야기 중에 다시 또 전략을 또 하나를 변경을 하는데 여기랑 또 이어져요. 원래 방송 전략 변경을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뭔가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고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의 마인드로 임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의 단점이 나를 너무 그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러니까 약간 강박증? 뭘 하면은 좀 강박을 가지고서는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 됐을 때는 그게 자존감도 키워주고 성과로 돌아오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무기력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방송도 뭐 지금은 여전히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마음이 드니까 방송도 너무 이제 지치는 거고 삶 자체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의무감에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고 그러면 뭐가 됐든 재미가 없는데 그나마 일하는 거는 취업해서 일하는 거는 돈을 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참고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이 나오고 일당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이제 취미의 연장선이 되어 있어서 돈도 안 되고 시간은 잡아먹고 그렇다고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치기만 하는 거죠. 점점 이제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엊그제 월요일에 불면의 일요일부터 불면의 밤을 보냈다가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이게 흔들리니까 불면의 밤을 보냈다가 이제는 방송하려면은 어쨌든 몇 시간이라도 좀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책상에서 졸았어요. 한 2-3시간을 졸았는데 1시간 졸다 깨고 1시간 졸다 깨고 이러면서 그래서 1시에 눈을 떴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야.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방송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 몸 챙기자. 그러고서는 하루를 그냥 푹 잤어. 잠부채를 처리하느라고 그냥 푹 잤는데 그러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지. 이게 방송을 켜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가 됐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기본 전제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남은 인생을 뭐 여기다 다 갈아 넣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 뭔가 갈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한 채로 이렇게 하나에 몰빵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딱 느껴서 그래서 이제 어느 것보다 방송보다 제 자신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냥 막 억지로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과감하게 쉬기로 아니면 방송을 하더라도 그냥 독서 방송 정도만 좀 연장해서 지금은 1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 뭐 그럴 때는 2시간, 3시간 책을 읽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제가 작업하는 거를 방송을 하거나 글 쓰는 거나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시간 보내도 괜찮겠다. 그냥 일종의 브이로그를 찍는 거지, 방송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요런 전략으로
이제 방송 스타일을 좀 내 스타일로 해야겠다. 그전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식은 있었죠. 페르소나를 쓰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다시 페르소나를 바꿔서 원래 나로 돌아와가지고 일이 아니라 취미인 걸로. 그러면은 좀 더 재밌게 즐기지 않을까. 지금처럼 혼잣말하고 떠들어도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자리를 비우는 타임을 조금 적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까 책 읽을 때부터 그냥 배 아프면은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차 마시고 싶으면은 자리 비우고 가서 물 끓여서 차 타오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도 이제 이게 또 커피 내리는 거에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써서 커피를 내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캡슐 커피가 있었어요. 캡슐 커피를 사는 게 있었다가 그게 너무 편해서 그것만 먹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놨던 원두 커피를 손을 안 대는 거야. 이 원두 커피도 결국에는 이게 무한정으로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소비 기한이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너무 캡슐 커피만 먹다가는 여기에 중독돼서 원두 커피는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커피 좀 취미도 있어가지고 방송하기 전에는 이제 좀 고상하게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커피 원두도 사고 그라인더도 사고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도 사고 그리고 벅이라 그러나 스탬핑이랑 커피가루 털어내는 벅이라는 것도 사고 스탬핑도 사서 이제 집에서 원두 갈아서 바로바로 내려 마시고 이랬는데 캡슐 커피를 딱 쓰니까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전엔 무려 드립 커피도 해서 마셨는데 캡슐 커피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상쇄해버리니까 그래서 캡슐 커피만 이렇게 사다 보니 돈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캡슐 커피를 사더라도 일단 있는 원두 커피를 다 먹자. 이걸 다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커피 먼저 갈아 놓고 한 일주일치 갈아 놓으면서 압축 유리병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거를 이제 스탬핑 하면서 내려갖고 마시는 거죠. 그게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방송 스타일을 바꾸면 방송하던 중에도 가서 그냥 커피 내려가지고 와서 마시고 그러면 될 것 같더라고. 물론 이제 조금 흐름은 안 끊기는 방향에서 자리를 비우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 마셔야겠다 하고서는 자리 비우고 갔다 오고 그것도 좀 웃기고 아니면 게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챕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뜬금없이 또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도 그런 거는 좀 맥락을 해치니까 맥락은 유지하는 선에서 좀 자유롭게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게 역시 방송을 그래도 어거지로 참고서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방향을 저한테 이제 최적화된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도 좀 고민 중이에요. 과연 이 시간대가 맞는 걸까? 이게 뭐 보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통 한 새벽 3시, 4시에 자는데 이때 1시 반에 방송을 키려면 12시쯤엔 일어나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지. 나는 한 2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방송 시간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맞나? 근데 방송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일단 가족이랑은 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어떤 게 더 제 삶에 기회비용이 적은지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 부분은. 만약에 뭐 진짜 운이 좋아서 이게 점점 돈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해야지. 가족이랑은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이제 밥 먹고 대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방송 전략을 딱 변경할 예정이다. 저 챗은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혼잣말이지만, 혼잣말이어도 혼자서 이렇게 누가 듣는 것 마냥 떠드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원래도 집에서도 막 리액션이 크게 반응은 안 해도 혼자서 혼잣말 쫑알쫑알 잘하거든요. 놀랍게도 혼잣말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다소 적게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잣말로 불만을 풀어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요런 날이 있다는 걸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컴퓨터를 딱 켰는데, 윈도우 열면은 로그인 화면 밑에 이렇게 무슨 뉴스들 이렇게 뜨는데, 위젯이 뜨는데, 거기에 국제 왼손잡이의 날이라는 게 뜨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날도 있어 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퍼플렉시티 켜가지고, 이 국제 왼손잡이 날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찾아달라고 해봤죠. 근데 이게 왼손잡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차별을 받았었나봐. 우리나라도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 재수가 없다느니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76년에 딘 캠벨이라는 사람이 기념을 시작했고, 92년에 왼손잡이 클럽이 공식 연례 행사로 정착됐다. 영국에서. 무려 레프트 핸더즈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도 있어. 영국에서는 레프트 핸더즈 클럽이라는 이제 공식적인 인식 재고의 날을 선포했고요. 한국어권 자료에서도 76년, 92년 뭐 이렇게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하네요. 세계 인구의 약 7에서 10%가 왼손잡이로 추정된다. 그래, 맞아. 학교 다닐 때도 왼손잡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임이 서든어택이었거든요. 서든어택이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조준해가지고 싸우는 이제 총게임인데, FPS 총게임인데, 그게 이제 보통 오른손 마우스가 많으니까 오른손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맨날 PC방 가면은 이제 왼손 설정으로 마우스랑 다 세팅을 바꾸는 건데, 이 세팅 바꾸는 데만 10분이 날라가. 그때 1시간에 얼마였지? 1시간에 1,000원은 했나? 아닌가? 1시간에 600원, 5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1시간에 600원이라고 치면 10분에 100원인데, 일단 100원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 세팅에만.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하고 있냐? 그거 아니죠? 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친구를 기다리겠지? 그러면은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100원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재밌었지만.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또 끝날 때는 또 착해가지고 세팅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왼손잡이가 불편한 게 좀 많다. 밥 먹을 때도 왼손잡이 친구 옆에 앉으면 이렇게 왼손잡이 친구가 내 오른쪽에 앉으면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을 때 이 친구는 왼손으로 밥을 뜨니까 팔꿈치끼리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 부딪히는 경우가. 그것도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왼손잡이가 다소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많구나. 그런 걸 느꼈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례들 플러스 해가지고 밥 먹는 건 별개지만 오른손 위주로 설계된 도구와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려고 이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날을 기념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이 8월 13일이 이제 기념일이고
이게 이날이 기념일인 이유는 이제 창립자인 딘 캠벨의 생일이라고 하네. 고전 기념일이고, 영국에서는 왼손 전용 구역 레프티 존스를 설치해가지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용 도구를 써보는 체험, 왼손만 사용하는 게임, 지역별 스포츠 경기, 티파티 등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행사를 하면서 왼손잡이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학교 직장에서는 왼손잡이 맞춤 책상, 왼손잡이 맞춤 가위. 맞아, 이것도 신기했어. 가위에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가위만 썼는데 이게 왼손잡이 가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왼손잡이 가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쓰는 가위를 왼손으로 쓰면 안 드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쓰는 가위를 왼손으로 잡고서 했더니 와 진짜 안 잘리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가위가 그렇더라고. 요즘은 또 양손잡이 가위로 많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봐서 요것도 좀 신기했어요. 왼손잡이 가위를 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게 또 흔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손을 쓰느냐가 참 인생의 습관이나 이런 일상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도 결정을 하네.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왼손 선호 사례가 관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왼손 사용을 비예절적으로 봤죠. 예절이 아닌 걸로 봤지, 예의가 아닌 걸로. 그래서 막 억지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왼손 쓰면은 뭐 귀신이 붙었다느니 재수없다느니 막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 일부러 막 왼손 손을 어느 방향을 쓰느냐에 따라서 뇌발달 구조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왼손을 쓰면 우뇌에 자극이 가고 오른손을 쓰면 좌뇌에 자극이 가고. 그래서 저도 뇌를 균형 있게 기르고 싶다 그래서 왼손으로도 글씨를 써보고 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보면은 그런 걸로 좀 타박을 듣기도 했어. 가끔 가다가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왼손을 쓰는 게 힘들어서 그만 관둔 것도 있어요. 정말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또 이 왼손잡이의 특정 건강 인지 특성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연구별로 좀 신빙성이 높진 않은가 보네요. 이게 뭐 옛날 뭐 그런 거겠지. 뭐 머리가 크면은 똑똑하다, 뭐 뇌가 크니까 똑똑할 거다, 막 이런 것들 신빙성 없는 이야기들. 이거 말고도 막 그런 것도 있던데. 세계 변기의 날인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변기의 날인가? 맞아, 화장실, 맞아. 세계 화장실의 날인가? 변기의 날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위생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래서 그 변기를 위생적인 걸로 바꾸는 것만 해도 사망률을 엄청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안전한 화장실 위생 서비스가 건강 존엄 안전의 필수적임을 알리고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십억 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다.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네요. 2001년 11월 19일 세계 화장실 기구. 3개월 6일 후가 이제 세계 변기의 날이네. 이런 것도 좀 신기했어요. 근데 다 의미는 깊은 거지. 갑자기 윈도우 위젯을 보고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별개로 퍼플렉시티가 생기면서 너무 지식 충족의 욕구가 잘 채워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찾아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쫙 검색해서 주니까 AI의 발전이 무궁무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러면은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바늘구멍이 점점 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러다 보면 언젠간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우, 취업 스트레스.